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하기 과정입니다. 짧게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조유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뭐 또 기타 저희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도 만나 뵙지만 또 이렇게 인증심사원 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특강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 내용은요, ISMSP 이제 인증심사원 과정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개의 법률을 가지고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하위고시 내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시에 의해 가지고 이 이제 인증심사원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은 요 privacy.go.kr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법을 준거해야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또한 정보 주체의 권리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pipc.go.kr 중앙행정기관으로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격상된 중앙행정기관이죠. 거기에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인증심사원 자격제도에 관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될 텐데요. 여기 isms-kisa.ol.kr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저희들 인증심사원 관련된 시험 제도, 또 여기에 대한 운영, 인증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등을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출처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니까 이제 특강 들으시고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이트를 적극 참여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페이지별로도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MSP 인증심사원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제도이기도 하고요. 시험 자격을 취득해서 인증심사원 활동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좀 흥미를 좀 돋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전지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하는 그런 이제 특정 건전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건전지인데요. 100만 21, 100만 22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힘도 세고 오래 가고 있는 그 건전지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첫 페이지에 집어넣냐면 다른 자격증, 사실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기를 갖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기본기를 가진 사람이 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적이거나 자문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게 또 국가의 법의 준수 차원이거나 또는 산업에서는 뭔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자격증의 쓰임새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걸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으로써 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오래가고 그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벌이도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즘 최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경제 DX,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전환 시대에 가장 힘세고 오래가는 게 바로 이 ISMSP 인증심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전문가로서 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자 인증제도를 잘 알고 얘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또한 심사원이라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제3자 검증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해서 법적 요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제도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래 간다는 뜻이 뭐냐? 그죠? 오래 간다는 뜻은 결국 뭐냐? 대한민국 국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가가 붕괴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 없어지거나 뭐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때까지는 계속되는 인증심사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래 갑니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 말 그대로 요즘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등 해서 데이터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적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를 많이 하는 거죠. 필요로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전문가 권한부여된 제3자 검증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꼭 필요한 자격제도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ISMSP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포메이션 세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자를 따서 ISO 기준이랄지, 그다음에 한국의 ISO 기준에 준하는 데가 한국표준원입니다. 한국표준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보호 쪽에 통일된 단어로는 ISMS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정보를 보호하는 관리 체계를 ISM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정보를 보호한다는 정보 쪽의 핵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 정부, 그 다음에 민간기업 등등에서 업무에 꼭 필요한 수많은 정보 등이 있는데 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경영체계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ISMS인데 이 수많은 정보 중에는 이렇게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큰 파이 안에 개인정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거죠. 바로 전 세계가 똑같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그죠? 식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 요게 이제 바로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태가 바로 개인정보인 거죠. 그러면 제가 저 위에 파이의 그림을 그렸듯이 회사에 꼭 필요한 뭐 매출 정보, 고객 정보, 핵심 기술 정보, 그다음에 인사 정보, 재무 정보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만 따로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제 바로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정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럼 얘도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호하려고 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플랜드 체크 액트하는 그런 경영관리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PISMS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위랑 아무래도 이렇게 숫자 아니면 네임, 이름에 대한 툴을 맞추려다 보니까 얘를 그냥 요거를 살짝 빼서 그냥 PIMS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이제 합쳐서 ISMS와 PIMS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요. ISMS와 PIMS를 함께 병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ISMS-P,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SMS 플러스 PISMS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이 말이죠. 그 관리 체계가 여기까지고 요거를 그죠? 인증한다. 그죠? 그래서 보면 ISMS-P를 인증한다. 제3자 검증한다는 얘기죠. 제3자를 검증하는 그런 전문적인 심사원, 오디터가 되겠죠. 이렇게 요 개념이 이제 우리가 ISMS-P 인증심사원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ISMS 플러스 PIMS를 합친 ISMS-P 이 내용은 이제 소개시켜 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그죠? 관리 체계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인증해라, 검증해라고 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인증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죠?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증조항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에 대한, 그죠? 인증에 대한 관리체계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법이 다르다 보니까 얘를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하위고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고시를 저희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은 다릅니다만 인증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인증에 관련된 어떤 절차랄지 인증에 관련된 법적 요건은 같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 그대로 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통합고시라고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SMS와 얘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왔다는 얘기죠.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왔습니다. 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합해서 요즘 융합, 고도화되고 있는 DX, 그죠?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가지고 각종 침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해당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수준 제고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드는 제도고, 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제3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자가 얘를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 조금 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결함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 조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인증심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심사원하고 경찰관 아저씨하고 형사 아저씨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경찰관 아저씨하고 형사 아저씨는 그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을 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교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심사원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으니까 잘 유지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런 보완 조치가 그 조직이 보완 조치를 통해서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를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증심사원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인증심사원에 관련된, 역시 자격제도다 보니까 이게 자격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방법이 시험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죠? 이몽룡, 그죠? 이몽룡도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박문수도, 그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ISMS-P에 대한 요 관리 체계를,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인증심사를 할 만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느냐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있었던 2022년도 관련된 시험 제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기다림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그런 시험 제도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ISMS-P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제3자 입장에서 검증, 인증하는 심사원을, 그 자격을 뽑는 검정시험을 공고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매년 4월 중에 공고가 미리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미리미리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출처에도 있습니다만 isms.kisa.월.kr 사이트에 보시면 2023년도든 2024년도든 4월쯤에 보시면 모두에게 공개하는 공개된 자료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자료를 올라와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2020년도엔 4월 8일 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험 볼 사람들은 서류를 접수하시오. 그죠? 서류를 접수하시오. 서류를 접수해서 접수 기간 내에 시험 보겠다는 서류를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류가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선별해서, 선별된 상태에서 시험 자격을 볼 수 있다 없다를 알려주게 되는 개별 통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ISMS-P 인정심사원이 되려면 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구나. 그리고 1차 시험을 먼저 봐야 되는데 1차 시험은 요 4월 달쯤에 공고나는 걸 보고 요 공고나는 자격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자격검정 신청서를 쓸 때는 거기에 필요 요건이 있구나.
이 요건을 충족 못하면 쉽게 말해서 적격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시험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시험을 볼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뭐 택시회사나 아니면 배송회사에서 운전기사를 뽑는데 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실제 운전을 한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경력직으로 배송기사를 쓰듯이 인증심사원도 개인정보나 정보보호에 관련돼서 몇 년 이상의 실무를 갖춘 거를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연락이 와요. 당신은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거죠. 대부분 7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보통 한 군데에 모여서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을 보시면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거쳐서 120분에 거쳐서 1차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차 시험을 붙어서 거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필기, 2차 시험은 실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실기라는 얘기는 뭘 하는 거냐? 실기는 그 말 그대로 필기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9월에서 10월 중 월화수목금 5일 동안 40시간이 되겠죠. 5, 8에 40, 8시간씩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실무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실무교육이 끝나면 다시 또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실무교육은 그 말 그대로 이제 1차 시험에서 개인정보나 정보보호법 실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니 이제는 실제 인증심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심사원, 쉽게 말해서 실습계 관련된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쓰는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차까지 통과되면 10월 중에 끝나게 되고 그럼 11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4월경에 원서 접수가 있다. 원서 접수 중에서 내가 안에 있는 항목을 사실대로 채워넣었을 때 시험 볼 자격인지 아닌지가 걸러진다. 자, 만약에 통과되면 1차 시험을 본다. 필기시험을 보고 120분 동안에 필기시험을 볼 거고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일주일 동안에 실무교육을 또 받는다. 실무교육 후에 또 시험을 본다. 여기까지 합격하면 최종 합격자가 되면서 인증심사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로 이제 시험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시험 신청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느냐. 자, 제가 배송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법에 의한 하위고시에 의하여 그 법에 따른 하위고시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을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1, 3을 모두 충족이에요. 오화 조건이 아니라 엔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동등 학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빨리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경력은 1년 이상, 각각 1년 이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정보보호만 1년 하셨다, 2년 하셨다가 아니라 정보보호도 1년 이상, 개인정보도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각각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합친 경력이 6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쪽 1년 했고 정보보호 쪽 5년 했다. 그럼 이제 6년이 될 수 있잖아요. 3년 했다. 그래도 6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겹치는 숫자는 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1차 시험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차 시험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자, 120분 동안의 시험을 보는데 5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50문제가 객관식이다. 일단 객관식인데 보기는 5개가 나와요. 5개의 보기가 나오는데 이 유형이 단순하게 찾으시오. 단순하게 해당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단순지리도 있지만 뭔가 인증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안 준수하고 있다 판단해야 되는 복합적인 의혹도 있는 반면에 인증심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로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바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시험 범위가. 자, 이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또는 이제 IT 쪽 연관돼 가지고 3대 시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감리사 시험, 정보시스템 감리, IT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 기술사, 이제 IT 쪽의 기술사. 그 다음에 ISMS-P, 인증심사. 이 세 개의 시험의 특징은 시험 범위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험 범위가 없다는 건 모든 게 다 시험 범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SMS-P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증제도의 법 내용과 거기에 따른 ISMS-P 하위고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증에 관련된 기준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하위 게시 내용은 물론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에 관련된 이론 및 우리가 방화벽, 룰셋, 그죠? 그 다음에 접근통제, 접근권한에 관련된 패러미터 값과 같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생명주기라고 하는 수집 시 법적 요구사항, 제3자 제공 시 법적 요구사항, 이런 생명주기까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50문제 중에 60%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60% 이상.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말이죠. 원래 그 전 시험에서는 여기에 상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전체 시험은 봐서 점수를 객관식이니까 점수가 딱딱딱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60점 이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 2차 시험을 2차 교육을 받을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정부 예산으로.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많으면 이제 60점도 잘리는 거죠. 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이 이제 요번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래서 60점 이상만 나오면 일단 통과가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차!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 전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격했는데 10월 달에 출장 가는 것 때문에 2차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도 못 보게 되고 그럼 2차 시험. 그럴 때는 1년 유예.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까지는. 그래서 2022년도라면 2023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했다면 내년도에는 1차 시험은 면하고 2차에 대한 교육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제 제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없다고 그랬죠. 왜 범위가 없느냐? 자, ISMS-P 인증 기준 전부 다 102개 인증 기준이 하위고시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련되거나 정보보호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공공기관의 전자정보법, 정보보호 산업에 관한 규정, 전자서명법 등 법이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법 기반으로 만든 제도거든요. 거기다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이론과 기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50문항을 2시간 안에 오지선대형으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며 요게 4월 달에 공고 나오는 그 공고일 기준으로 법령 출제다. 법시험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4월 달에 공고가 나오면 4월 달에 스톱워치를 딱 눌러서 이때 해당하는 법 적용만 인증심사 제도에 해당하는 것만 시험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에 뭐 5월, 6월,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7월 달에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게 정답이냐.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까 스톱워치를 공고일 기준으로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이론과 기술을 알아야 된다.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지리형 단순한 법, 기술에 관련된 이해도. 복합적인 건 법률을 2개 이상 연계해야 되거나 판단해야 되는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얘를 인증심사 단계에서 인증제도에 따른 102개 인증 기준을 관련 법률과 어떻게 연결해서 얘가 결함이냐 아니냐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런 복합적인 문제 형태로 제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1차, 2차를 통과해서 그죠? 인증심사원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심사원 보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원 보호 자격이 되면서 바로 인증심사에 투입이 가능해요.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전무가, 자문료가 바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문료가 하루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1일 기준으로 심사 일수만큼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다, 월급이다 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인증심사를 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 관련된 인증심사를 국가를 대신해서 심사원 자문료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리를 얼마 받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한 달 동안에 4주 하면은 5일 동안에 20일을 했을 때 자문료가 그죠? 어떤 게 더 크냐 작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경제적인 자문료 문제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인증심사라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임의로 자기네들이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입증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데가 너무 적으면 인증심사원이 돼봤자 유용가치가 없어요. 쓸모가치가 없으면 이거 공부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많은 자격증들 중에 장롱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을 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급 자격증도. 근데 인증심사원은 바로 인증심사원을, 즉 회사를 관두고도 인증심사원 활동으로 경쟁이 가능할 정도다. 바로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ISMS 키사점 얼점 K에 나오는 바로 인증 유지하는 건수의 공공민간 기업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1000개가 넘어요. 앞으로 1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공과 민간 기업이 1000여 개가 넘는다. 그럼 보통 심사가 일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짜리도 있다. 그러면 1.5주로 본다면 심사원이 보통 선임심사원, 심사팀장에 해당하는 그분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심사원하고 심사원부하고 5명에서 많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게 쉽게 말해서 주 단위나 1.5단위로 된다고 계산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 단위로 54주 중에 크리스마스하고 뭐 추석 이런 거 다 빼면 한 42주 안에 1.5배수로 1000여 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여러 개의 업체가 심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심사원이 그 말 그대로 원하면 언제든지 심사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죠? 100만 21, 100만 22 힘세고 오래가는 그 자격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요건 비공식적 집계입니다. 실제 이제 시험장의 수험번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그 말 그대로 유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1차 시험 신청자가 대략 2000명 정도쯤 됩니다. 이제 시험장 가보면 쭉 수험번호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나와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듯이. 그럴 때 합격자는 약 1차 시험은 100여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100여 명 중에서 2차 시험 대상자는 2차 시험 때 일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퍼센트가 조금 적용돼서 한 95명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차까지 이제 5일 동안 교육받고 심사원 교육받고 실무원 교육받고 또 이제 마지막 2차 시험까지 필기 시험까지 심사보고서 수능까지 통과되면 약 80명. 그래서 역대 대대로 쭉 퍼센트를 보면 약 한 4% 미만이다라는 얘기죠. 4% 미만입니다. 기술사 시험이나 감리사 시험도 4%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합격 전략은 무엇이냐? 법 제도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보안 기술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심사원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즉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2개에 관련된 기준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ISMS에 관련된 80개, ISMS-P라는 개인정보를 포함시킨 102개가 여러분들 심사할 때, 쉽게 말해서 심사할 때 유의하게 봐야 되는 크게 80개의 ISMS와 102개의 ISMS-P예요. 그래서 관리체계 부분, 보호대책 부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50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계 있으시면 시계를 딱 한번 눌러보신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스타트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본다고 할게요. 자,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곳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고시라고 얘기한다. 이제 2022년도 때 이거죠. 지금은 통합됐고요. 이럴 때 용어가 보인다. 이 용어는 고시에 나와 있는 용어이다. 왜? 법이니까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타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두 개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 최초 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사후 심사란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인증심사원이란 심사팀장이란 3번 인증심사 4번 인증기간 5번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이란 해가지고 용어가 인증신청인의 정보보호가 적합함을 인증기간이 증명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법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끄집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는 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후떡 1, 2분이 지나가요. 여기서 답까지 찾으려면 2, 3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봐야 돼. 왜? 1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50문제인데 50문제에 2분을 채우면 100분이 된다는 얘기고 OMR지다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을 뺀다면 2분을 초과해서는 그 다음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몇 가지 문제 등을. 그래서 빠르게 법을 네 곳으로 만들어서 쭉쭉쭉 해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 보이는 대로 3번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라고 하며 이 둘을 합쳐서 심사수행기관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아까 보기는 평가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이란 그러면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냐? 아니에요. 인증에 관한 업무고 그러면 심사기관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인증심사만 하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도 2분 안에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를 찾는 겁니다. 명시한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처리다, 정보주체다, 개인정보 파일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다. 언뜻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증심사원으로 현장 가시면 여기 있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 가지고 얘가 법을 적용했느냐, 법을 어겼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2분 안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럼 이게 정확한 정의에 틀린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되죠. 역시 답을 보시게 되면 바로 5번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공개된 장소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설치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래야 왜냐하면 이런 범주에 들어가야 이 정의에 해당돼야 여러분들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도 하고 이용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적용하면서 수집에 대한 15조가 적용되고 이걸 법을 지켰느냐 이러면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과 관련됐거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고시에 관련된 정합성, 정확도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응용시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래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것을 가장 어떤 결함일까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원이 위험평가 하셨어요. 위험 수용 수준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자가 작년에 우리가 위험평가 실시했을 때 위험 수준 결정에 대해서 기한했고요. 승인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였고요. 요게 이제 각각의 정보 자산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자산명, 목적, 기능, 소유, 부서 등등 해서 우리가 기밀성, 무효성, 가용성을 가지고 위험평가를 했으며 이 위험평가 중에 7등급, 5등급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수용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 사실적으로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기한과 승인을 위한 보고를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제 2분 안에 읽어야 되는데 쭉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고한 뒤에 어떻게 경과가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심사원, 그래요? 그러면 CISO 임원분이 하셨는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분이 제가 확인한 그 회사의 정책서에는 정보보호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려야 돼. 그러니까 정보보호위원회라는 집합, 공통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 관련된 전사적인 정보보호에 관련된 위험평가와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CISO 포함하고 사장님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제조 공장도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게끔 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거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CISO가 승인을 혼자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원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하고 이 회사의 정책서에 있다는 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은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5개가 아까 보셨던 102개 기준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에 결함이 있는 거냐 잘못된 거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답을 보게 되면 1.1.1에 102개 중에 하나인 경영진의 참여 부분에 중요한 의사결정, 위험평가, 이행계획, 점검, 위험수용기준 결정들, 보안감사 등은 당연히 관련 활동, 승인, 의사결정에 누가 했는지가 정책서에 그리고 그 증적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안 돼 있는 걸 결함으로 잡은 거죠. 결함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하냐, 깊이 공부하냐,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얼마나 시간 내에 답을 찾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ISMSP 인증심사원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버전 2, 버전 3 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보보호학과의 조희준 교수였습니다.